그래서 날씨 변수에서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언급하면 되죠? 이름으로. 자,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일단 한번 먼저 꺼내보죠. 이렇게 꺼내보겠습니다. 꺼내본다라는 건 그냥 꺼내서 출력을 해보겠다는 거죠. 1 잘 나오죠. 아, 그럼 웨더가 지금 1이니까 맑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2 넣으면 아,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구나. 3을 넣으면 모르는 거죠 이제. 이러면 에러예요. 에러가 아니라 버그. 우리가 설정한 건 딱 날씨 2개밖에 없는데 다른 값이 들어갔다. 자, 뭐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1이나 2 둘 중에 하나를 저장을 해서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다시 주석 풀고 긁어가지고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되는 거. 자, 요 if 하신 다음에 요 가로를 쳐주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웨더 값을 이렇게 꺼내면 얘가 이렇게 1이 되겠죠. 왜냐면 1을 저장해 놨으니까. 얘가 1이 됩니다. 여기서 얘가 1이 되니까 1이 출력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일 때만, 맑음일 때만 창문을 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걸 두개 하는 게 뭐냐면 좌우가 같다면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이퀄의 의미 있죠? 정확히 그겁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이퀄을 2개를 쓰면은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이거 뭐 어떤 의미예요? 웨더가 1과 같다면, 날씨가 비가 온다면 이랑 같은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정확히, 그러니까 영어 작문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떠오르는 거를 영어로 작성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걸 영어 라이팅을 많이 하시면은 이게 좀 이제 익숙해지면서 영어로 이렇게 바로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영작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아까 힌트 웨더 1이 저 맑음을 얘기하는 거죠? 주석? 네. 네. 뭐 2로도 쓸 수 있겠네요. 아, 이거는 뭐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숫자면은. 근데 내가 1을 맑음으로 2를 B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가 됩니다. 이게 처음에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해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거 잘 하시려면은 이제 다양한 상황을 많이 여러분들 코드로 표현을 해보셔야 돼요. 영작도 많이 써봐야 되듯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요 날씨가 1일 때만 실행이 돼요. 창문을 열어라. 그죠? 만약 날씨가 2라서 비가 오고 있다면 창문을 열지 않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요게 이제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코드가 있는데 실행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실행이 안 됐으면 좋겠을 때도 있고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if. 어렵지 않죠? 만약에 요거라면은 실행해라. 만약에 요게 맞다면 실행해라. 만약에 요 말이 맞다면 실행해라. 근데 지금은 맞는 말이 아니죠. 웨더는 2인데 요건 1이잖아요. 그럼 2와 1이 같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그럼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원리는. 자, 반대로 만약에 창문이 열려 있으면 비가 올 때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창문을 닫아라. 근데 이것도 이제 무조건 실행되겠죠. 이거. 창문을 닫아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맑으나 열었다가 닫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죠. 자, 이거 마찬가지.
창문을 닫을 때는 언제만 닫고 싶다? 그럼 비가 올 때만 닫고 싶다. 그럼 특정 딱 조건일 때만 실행하고 싶은 거죠. 실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무조건 if문으로 감싸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요거 좀 편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유용한 단축키는 제가 그때그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익혀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 창문을 닫아라를 얘를 지금 여기다 옮겨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럼 제일 하책은 요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책이에요. 중책은 뭐다? 어제 알려드린 키보드 이용해서 커서를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책이에요. 키보드에서 손이 떨어질 일이 없죠. 상책은 요 툴이 제공하는 단축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Alt를 누르시고 위아래로 하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제일 편하죠, 그죠? 이렇게 단축키를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Alt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다른 라인에 끼워 넣기가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웨더가 비가 올 때만 닫고 싶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닫죠? 비가 아직 안 오니까. 근데 이제 날씨가 급변해서 갑자기 비가 온다. 그럼 창문을 닫아라 나오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프로그램이 익숙해지시면은 기상청 같은 데서 데이터 받아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받아가지고 창문을 열게 하거나 닫게 할 수 있겠죠. 날씨 정보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문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조건문을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딱 이 두 가지 경우라고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눈이 올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먼지가 많을 수도 있고 막 날씨가 되게 많지만 저희는 딱 이 두 가지만 한번 놓고 고려를 해볼게요. 맑음 아니면 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딱 우리 프로그램한테 이렇게 시키잖아요. 비가 오면 창문을 열어라. 다시 맑음이면 창문을 열어라. 근데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아라인데 날씨가 딱 두 개밖에 없다면 맑은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창문을 열어야 되니까 맑으면. 근데 맑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웨더가 2인지를 따질 필요가 딱히 없지 않을까요? 맞죠? 1 아니면 무조건 2잖아요. 다시 비가 맑음이 아니면 당연히 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딱 날씨가 두 개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되죠. 하나가 선택되면 나머지 하나가 저절로 선택되는 거. 요게 이제 뭐 양자택일이라고 하나? 양자택일이죠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자, 요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 따졌으면은 요거에 의해서 나머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 웨더라는 변수 날씨의 값이 2인지 아닌지를 고려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하죠. 이걸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컴퓨터야, 날씨가 맑음이면 창문을 열어라.
컴퓨터야, 날씨가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아라. 요게 지금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날씨가 단 2개라면 컴퓨터야, 맑으면 창문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닫아라 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을 영어로 L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밖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영어예요, 영어. 영어인데 좀 특별하게 좀 사용법이 바뀐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웨더가 1인지를 보고요. 1이 아니면 무조건 이거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조금 더 편하죠? 만들기가. 됐죠? 그래서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if else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을 보시면은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양자택일이라는 거.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게 되게 많아요. 할인 대상 같은 거죠. 성별, 동전의 앞면, 앞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되게 많겠죠, 그죠? 할인 대상 포함이 되겠구나. 뭐 미성년자 여부 이런 거 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yes or no. 그러니까 yes or no로 되는 것들은 다 이걸로 표현 가능해요. 남자입니까? yes or no. 그죠? 남자가 아니면 여자잖아요. 남자이면서 여자이면 좀 그런 사람 없죠? 자,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게 이제 생물학적 그 성별을 의미하는 단어가 요건데 좀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게 이제 1이면은 남자, 2면은 여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이제 컴퓨터한테 판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면은 뭐 남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여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성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남자면 남자입니다. 여자면 여자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자, 그러면은 똑같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성별이 1이면 남자입니다. 성별이 2면 여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남자인지를 따져봤더니 아니래. 그럼 무조건 여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이거의 값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다르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요거죠.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이 변수는 뭐예요? 뭔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값이 저장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실행을 달리할 수 있는 게 조건문이에요.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나왔을 때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이거를 이제 양자택일 구조라고 하죠. 표현할 때는 if, else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세계에는 양자택일 말고도 삼자택일이나 사자택일 같은 거 있죠.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넷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갈림길이죠. 좌, 직진, 우. 그러니까 딱 세 갈래 길이 나왔는데 직진하는 길과 좌회전하는 길과 우회전하는 길이 나왔어요.
뭐 분신수 써가지고 좌회전, 직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좌회전을 선택했으면 직진과 우회전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조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뭐 3자택일, 4자택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4자택일은 뭐가 있죠? 수능 시험. 이건 5자택일인가? 정답이 보기 5개 중 하나죠. 물론 여러 개가 정답인 문제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고 객관식. 뭐 요런 거 할 때도 우리가 if else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성적도 마찬가지죠. 수미양자 또는 A, B, C, D, F. 요런 거 되게 많죠? 생각할 수 있는 게 학적. 초딩이냐, 중딩이냐, 고딩이냐, 대학생이냐. 중딩이면서 고딩인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게 뭐예요? 3자택일, 4자택일, 5자택일 이런 거죠.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세계. 그러니까 이런 거 표현하려면 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자택일, 5자택일은 좀 많으니까 3자택일로 한번 요거를 제가 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if문으로. 갈림길 한번 해봅시다. 갈림길. 자, 그럼 3개의 결과가 필요하죠. 직진을 하는 것과 좌회전하는 것과 우회전하는 이 3개의 행위가 필요하죠. 이거를 다 이제 출력문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거 3개 다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요 3개는 무조건 실행이 된다. 근데 나는 요 3개 중에 하나만 실행을 할 것이다. 그럼 얘 각각이 실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다 if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요게 기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 셋 중에 하나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얘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얘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또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숫자가 잘 편하니까 숫자로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기억이 패스? 갈림길? 저는 항상 이렇게 단어가 안 떠오르면 번역기를 이용합니다. 크로스로드래요. 크로스로드라고 할게요. 자, 1이 좌회전, 2가 직진, 3이 우회전. 이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고요. 직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크로스로드가 2일 때, 이거는 크로스로드가 1일 때, 크로스로드가 3일 때. 자, 그럼 좌회전을 하죠. 우리가 좌회전 하라고 했으니까 2번을 입력을 하시면 직진을 하게 되고 3번을 입력하시면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직진도 아니고 좌회전도 아니면은 무조건 우회전 남은 거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우리가 LG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행을 해볼 때 우회전이 잘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2 직진하라고. 그러면 직진을 하면서 우회전을 합니다. 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이거 왜 그래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직진하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거 틀린 말이죠. 직진하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2가 들어갈 텐데 1이냐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죠. 근데 이 if els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 아니면 무조건 얘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 둘이랑 얘랑 따로따로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작동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도 연결이 돼야 돼요. 얘랑도.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실행돼야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2가 아닐 때만 실행돼야겠죠. 2일 때 실행되면은 요거랑 요거 둘 다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일 때는 요거 실행하고 2가 아닐 때만 얘네를 실행해야 되니까 요렇게 하게 됩니다. else 하시면 요거거나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거나 요거 아니면 요거. 그죠? 저희가 배운 바에 따르면 if else는 요게 맞으면 요거, 요게 아니면 요거잖아요. 그죠? 아닐 때만 요거 해주라 그랬죠. 요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안 나오죠? 그래서 3자택일, 4자택일 같은 경우는 요 if else 하시고 요 if else를 또 쓰고 요 안에다 if else 또 쓰고 if else 또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와도 조금 뭔가 복잡한 느낌 드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if else로만 3자택일, 4자택일을 표현하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막 깔끔하거나 쉽지가 않아서 이제 하나의 더 문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바에서 이런 3자택일이나 4자택일을 할 때 쓰라고 LG if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요거는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얘 따로 실행되고 얘네들 따로 실행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여기 결과랑 여기 결과가 같이 나와요. 그게 문제였는데, 자, 아까 얘가 실행이 되면 얘네들은 실행되면 안 되죠. 그래서 실행이 안 됐을 때만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LG를 붙였는데, 이렇게 했던 거를 요 안에다 넣었던 거를 이렇게 넣었던 거를 그냥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바로 붙이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줄을 좀만 맞춰주면 이런 생김새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LG 안에다 넣는 게 아니라 LG에다가 if문을 바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if문, 요 LG까지 세 개가 다 연결이 돼서 요 셋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작동이 어떻게 되냐면 요 제일 위에서부터 요거를 조건을 따져보고 얘가 맞으면 실행하고 끝내요. 바로 밑에 거 실행 안 하고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그 다음 거 봅니다. 이 맞으면은 요거 실행하고 끝내요. 근데 요것도 아니면 이제 요거 실행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조건을 따져가면서 하나 결정이 되면 실행하고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럼 3자택일 맞죠? 요거보다 낫죠, 이게? 요거보다 낫죠?
별 차이 안 난다고 느끼시면 사자택일 한번 해보세요. 사자택일 하면 요거 훨씬 더 복잡해지고 요거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규칙성 있게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4대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조건문을 본 거고요. 조건문이라는 건 내가 어떤 명령,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이 명령을 무조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이 맞을 때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인 거죠.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은 변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변수의 값을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의 값은 뭐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쉬운 이제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조건들을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if문을 이용해서 조건을 따져보시고 그 조건이 맞다면 실행을 하게 하는 건데 만약에 양자택일 구조라면 if else를 쓰시고 3자택일, 4자택일이라면 if, else 요 구조를 쓰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문법은 확실하게 틀리지 않게 몸에 숙련을 시키시고요. 이거 막 하는데 처음에 하시면은 막 이렇게 중간으로 막 빼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우왕좌왕 하실 건데 그런 실수가 안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쳐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은요 이해 학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해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해보다는 숙련, 연습의 학문이에요. 학문이라기보다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기술이에요, 기술.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술은 그런 걸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막 나무 깎고 하는 거, 그죠? 목공, 공예. 그런 사람들이 뭐 이해만 했다고 해서 잘 깎는 건 아니죠. 무수히 많은 조각을 해가지고 몸에 익은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을.